여러분, 평소 별다른 문제 없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잦은 피부 트러블이나 부종 때문에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소리 없이 인간을 쇠약하게 만드는 만병의 근원, 만성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별다른 증상 없이 찾아와 오랜 기간 신체를 갉아먹으며 여러 질병들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생각하여 방치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부터 만성염증이란 무엇인지, 만성염증으로 인해 어떠한 증상과 질환이 나타나는지,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스토리 시작합니다. 염증이란 유해한 자극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이런 염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입니다. 먼저 급성염증이란 신체가 감염, 부상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는 즉각적인 신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딘가에 부딪혀 멍이 들거나 딱지가 생기는 것, 또는 감기에 걸려 목이 붓거나 열이 나는 상태들을 급성염증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 만성염증이란 신체 반응의 강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에 영향을 주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 달리 병리적인 상태로 간주할 수 있는데, 만성적인 건강 문제와 연결되어 특정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급성염증은 다시 자랄 수 있는 나뭇가지 일부가 부러진 상황이라면, 만성염증은 나무 기둥 내부가 썩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생활습관, 환경적인 요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나쁜 식습관. 만성염증은 지방과 당이 많은 고칼로리 식단, 특히 가공식품과 트랜스지방의 과도한 섭취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쉽게 과체중과 비만을 불러오는데요. 우리 몸이 비만이 되는 과정에서 복부지방이 축적되는데, 이때 복부지방에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아지면 체내 염증 수치 또한 올라가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습관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불포화 지방산 섭취를 줄이게 되어 사이토카인으로 인한 체내 염증 수치 증가와 맞물려 악순환을 일으키지요. 두 번째, 만성적인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 또한 만성염증을 불러일으켜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역체계의 균형을 방해하여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 환경적인 요인. 신체의 외부, 환경적인 요인 또한 만성염증을 유발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염된 공기와 수질이 있는데요. 우리 몸은 공기와 물을 통해 유입된 유해물질과 싸우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염증 반응이 만성적으로 될 수 있어요. 식품에 묻어있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농약을 제대로 닦아내지 않고 섭취할 경우 염증 반응이 촉진될 수 있죠.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온습도 변화 등도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가하여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과 만성염증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란 면역 시스템이 오작동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조직을 이물질로 잘못 인식하고 공격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1형 당뇨병, 갑상선 항진증 등이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으로 발생한 염증 반응이 만성화될 경우 질환을 악화시키고, 이는 또다시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만성염증. 만성염증을 단순한 염증이라고 여기며 방치하면 큰일 나게 되는데요. 만성염증은 왜 방치해선 안 될까요? 만성염증은 만성질환의 발달을 일으키고 조직의 손상과 기능을 저하시키죠. 게다가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교란시켜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첫 번째, 심혈관계에 영향을 끼쳐요. 이로 인해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키죠. 두 번째, 소화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나 위장관 기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세 번째, 관절 및 근골격계에 영향을 끼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 및 부종과 여러 기능장애를 초래해요. 네 번째,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무시무시한 당뇨병을 발생시키고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죠. 다섯 번째, 이건 아마 예상하지 못하셨을 텐데 신경계에도 영향을 끼쳐요. 알츠하이머 질환이나 우울증,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촉발하죠.
6번째, 여성분들 집중하세요. 만성염증은 피부에도 영향을 끼쳐요. 건성을 일으키고 가려움증과 각종 피부염증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만성염증, 그냥 모르고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 만성염증을 알아챌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 만성염증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몸은 구체적인 신호를 보내진 않죠. 하지만 만성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잦은 피로. 만성염증의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이유 없이 잦은 피로에 휩싸이고 피로가 쉽사리 떨쳐지지 않고 지속되었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 통증. 원인을 알 수 없이 근육이나 관절 또는 신체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만성염증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발열. 자주 경미한 발열이 발생한다면 만성염증이 이유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소화 문제와 체중 변화. 설사나 변비, 복부 팽창 또는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급격한 체중 변화가 눈에 띌 경우도 만성염증을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피부 발진이나 건조 같은 피부 트러블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단순 피부 시술만이 아닌 만성염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차리기 힘든 만성염증, 아예 찾아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엔 만성염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만성염증은 주로 생활습관을 통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의 개선이죠. 이때 개선해야 할 생활습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앞에서 고칼로리의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식습관이 만성염증을 촉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성염증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또한 식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곡류 및 깨끗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조절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과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식단 구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죠.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꾸준한 운동 또한 필요합니다. 주 150분, 유무산소를 조합한 적당한 강도의 운동하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신체 기관을 건강하게 활성화하고 비만과 과체중을 방지할 수 있어 여러모로 만성염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마쳤다면 충분한 휴식 또한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운동과 건강한 취미 습관을 통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우리 몸이 쉽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흡연과 과도한 음주처럼 염증을 증가시키는 행동은 당연히 멀리해야 하고요. 여러 번 말했듯 만성염증은 그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들어요.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 몸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 또한 필수입니다. 자,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이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죠? 좀 더 간편하게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만성염증 방지에 도움이 되는 영양보충제. 염증을 다스리는 의약품이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의약품들에 쉽게 접근하기 힘들죠. 게다가 염증을 조절하는 의약품의 경우 장기 섭취가 필수고 이렇게 의약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가해지는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죠. 때문에 일상적으로 가볍게 접근하여 만성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보충제 섭취를 추천드릴게요. 우선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와 C를 함유하고 있는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앞서 말했듯 오메가3는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 비타민 D의 경우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비타민 C의 항산화 특성이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더해 글루타치온, 피크노제놀, 라스베라트롤을 함유하고 있는 영양제 또한 추천합니다.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산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탁월합니다. 피크노제놀과 라스베라트롤은 천연물질로 이루어진 영양제인데요. 피크노제놀은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된 천연물질로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을 갖고 있어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 매개체 활성을 억제합니다. 라스베라트롤은 주로 포도 껍질이 나 베리류에 존재하는 천연 폴리페놀인데 이 또한 항염증 및 항산화의 탁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염증이 무엇인지, 만성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보충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통해 만병의 근원,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